반갑습니다. 요양보호입니다. 요양보호사 기출문제 35회, 34회 시험 중에서 고난이도 헷갈리는 문제들만 모았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의리입니다. 바로 시작할게요. 고고! 필기시험 문제입니다. 화이팅!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의 목적은 1. 직업능력 개발을 통한 고용 촉진 2. 최저생활보장을 위한 자활의욕 고취 3. 안정적 노후를 위한 소득보장체계 마련 4. 업무상 재해보상을 통한 사회복귀 지원 5.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의 가사 및 신체활동 지원 정답은 5번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의 가사 및 신체활동 지원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보험자는 근로복지공단이다. 2. 장기요양보험 사업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관장한다. 3. 장기요양 인정 여부 및 등급은 방문조사자가 판정한다. 4. 장기요양급여에서 추야간 보호는 시설급여에 해당된다. 5. 재가급여를 이용하면 급여 비용의 20%를 본인이 부담한다. 정답은 2번 장기요양보험 사업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관장합니다. 보기 1번 보험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고요. 보기 3번 최종 판정은 등급판정위원회에서 하죠. 보기 4번 추야간 보호 이것은 노치원과 같은 곳이죠. 집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다. 재가급여입니다. 보기 5번 제가 15하면 했지요. 그래서 재가급여는 15% 본인 부담입니다. 노인 장기 요양 인정 신청 및 판정 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최종 등급 판정은 장기요양기관에서 한다. 2. 방문조사는 교육을 이수한 장기요양기관 직원이 한다. 3. 지자체는 장기요양 인정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한다. 4. 결핵으로 신체활동이 어려운 60세 남자는 급여 대상자이다. 5. 표준장기요양 이용계획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수급자에게 제공한다. 정답은 5번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수급자에게 제공한다입니다. 보기 1번 최종 등급 판정은 등급판정위원회에서 하고요. 보기 2번 방문조사는 공단 직원이 합니다. 보기 3번 지자체 나오면은요 일단 무조건 땡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지자체 나오는 거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땡이라고 보면 되겠고요. 보기 4번 신체활동이 어려운 65세 이상이죠. 60세 남성일 경우에는 노인성 질병에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의 내용이 포함된 서식 유형은 등급에 따른 이용 한도액과 본인 부담률, 급여의 종류와 횟수, 비용 인정 유효 기간 1. 욕구 사정 기록지 2. 기능 상태 기록지 3. 장기요양 인정서 4. 표준 장기요양 이용 계획서 5. 장기요양 급여 제공 기록지 정답은요. 4번입니다. 개인별 장기요양 이용계획서 또는 표준 장기요양 이용계획서입니다. 장기요양 인정서하고 좀 구분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장기요양 인정서는 우리 어르신께서 장기요양을 받으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인정합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등급이 몇 등급인지 유효기간이 얼마인지 이용할 수 있는 급여의 종류가 뭔지 이런 것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고요. 장기 요양 이용 계획서는 우리 어르신이 이제 구체적인 장기 요양을 이용할 때에 어떻게 계획을 세워야 하는지 구체적인 안내가 나와 있는 것이 이것입니다. 그래서 본인 부담률은 얼마인지, 급여의 종류, 횟수, 비용, 인정할 수 있는 유효 기간이 언제인지 이런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장기요양급여 중 시설급여에 해당하는 것은 1. 단기보호 2. 복지용구 3. 가족요양비 4. 추야간 보호 5.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 정답은 5번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입니다. 시설급여라는 건 시설에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노인요양시설인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례에 해당하는 노인학대 유형은 치매 대상자가 감기 증세로 몸져 누워 있었지만 보호자는 돈이 없다며 대상자를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며칠 동안 집을 비웠다. 1. 방임 2. 유기
3. 신체적 학대, 4. 정서적 학대, 5. 경제적 학대. 정답은요, 1번 방임입니다. 방치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내용에 해당하는 노인학대 유형은 물건을 파손하는 행위로 위협함,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통제함, 1. 방임, 2. 유기, 3. 신체적 학대, 4. 정서적 학대, 5. 경제적 학대. 정답은 3번 신체적 학대입니다. 신체적 학대는 폭행이나 출입 통제와 같은 게 있습니다. 위협은요, 두 가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협박하는 거 있죠. 이것은 정서적인 학대예요. 그러나 힘이나 도구를 이용을 해서 위협하는 것은 신체적 학대입니다. 대상자로부터 요양보호사가 성희롱을 당했을 때 장기요양기관장의 대처 방법은 1. 대상자를 다른 요양기관에 의뢰한다. 2. 대상자에게 서비스 중단 조치를 취한다. 3. 기관장의 판단에 따라 요양보호사를 행정직 업무에 배치한다. 4. 대상자에게 성희롱 예방 교육을 2년마다 1회 이상 제공한다. 5. 요양보호사에게 심리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기관장이 직접 실시한다. 정답은 2번 대상자에게 서비스 중단 조치를 취한다입니다. 요양보호사의 전신 스트레칭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동작은 빠르고 신속하게 한다. 2. 호흡을 참고 스트레칭을 한다. 3. 같은 동작을 10분간 반복한다. 4. 통증이 느껴질 때까지 지속한다. 5. 스트레칭된 자세를 10에서 15초 정도 유지한다. 정답은 5번 스트레칭된 자세를 10에서 15초 정도 유지한다입니다. 이 문제는 오답률이 높은 편인데 1번이라고 체크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동작은 빠르고 신속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천천히 안정되게 합니다. 그리고 보기 3번 같은 동작은 5에서 10회 반복합니다. 결핵 대상자와 접촉한 후 요양보호사의 대처로 옳은 것은 1. 100일의 예방접종을 한다. 2. 멸균 소독 가운을 착용한다. 3. 예방적 항생제를 복용한다. 4. 기침을 할 때는 손으로 가리고 한다. 5. 감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검사를 한다. 정답은 5번 감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검사를 한다입니다. 결핵 의심 대상자를 돌볼 때에는 보호장구를 착용하고요. 결핵에 걸린 대상자와 접촉을 했을 때는 결핵 감염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몸에 감염된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공용 혈압계를 사용한다. 2. 맨손으로 가려운 곳을 긁어준다. 3. 증상이 있는 부위에만 약을 바른다. 4. 대상자가 사용한 침구류를 다른 대상자의 물품과 함께 세탁한다. 5. 대상자와 접촉한 사람은 증상 유무와 상관없이 함께 동시에 치료한다. 정답은 5번 대상자와 접촉한 사람은 증상 유무와 상관없이 함께 동시에 치료한다 입니다. 옴치료는 올 치료 모두 치료하는 것 아시죠? 쉬운 암기법 영상 참고하세요. 노화에 따른 소화기계 변화로 옳은 것은 1. 구강 건조증 감소, 2. 지방의 흡수력 감소, 3. 당내성 증가, 4. 항문 괄약근 긴장도 증가, 5. 췌장의 소화효소 분비 증가. 정답은 2번 지방의 흡수력 감소입니다. 3번 당내성은 감소합니다. 원래는요, 혈액 속에 있는 그 당을 세포가 흡수를 해야 혈당을 낮추게 되어지거든요. 근데 우리 어르신들은 이 당내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당뇨병 발생 위험이 높아지고요. 보기 4번 항문 괄약근 긴장도는 또 떨어지지요. 그래서 변실금이 발생합니다. 노화에 따른 소화기계 변화 이런 것들이 은근히 외우기가 어렵더라고요. 뭐 당내성 이런 거 막 이해하기 어려우시죠. 그래서 제가 새로운 암기법을 하나 생각해 냈습니다. 자, 두 가지 알려드릴게요. 지방의 흡수력 감소, 지갑이에요. 지갑, 단감. 단감 좋아하시죠? 단감, 당내성 감소, 단감, 지방 흡수력 감소, 지갑이에요. 지갑, 단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노화에 따른 호흡기계 변화로 옳은 것은 1. 폐활량 증가, 2. 기침 반사 증가, 3. 손모 운동 감소, 4. 코 점막의 건조함 감소, 5.
기관지 내 분비물 감소. 정답은 3번 섬모운동 감소입니다. 섬모는 잔털이에요. 이 움직임이 감소하겠죠. 그래서 미세물질 잘 걸러내지 못합니다. 기침 반사는요, 반사적으로 기침하는 거예요. 미세물질이 들어왔을 때 반사적으로 기침하는 건데 그 능력도 떨어지지요. 그래서 노화가 되어지면 미세물질 잘 걸러내지 못합니다. 보기 4번 몸의 수분이 전체적으로 감소하기 때문에 코 점막도 건조해집니다. 천식 대상자의 호흡 곤란을 예방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바닥에 카펫을 깔아준다. 2. 차고 건조한 공기로 환기한다. 3. 뜨거운 물로 침구류를 세탁한다. 4. 매년 폐렴규균 예방접종을 한다. 5. 운동 시작 전에는 기관지 확장제 사용을 금한다. 정답은 3번 뜨거운 물로 침구류를 세탁한다 입니다. 고혈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혈관이 좁아지면 혈압이 낮아진다. 2. 염장식품이 혈압 조절에 도움이 된다. 3. 심장질환이 본태성 고혈압의 원인이 된다. 4. 이완기 혈압은 심장에서 피를 짤 때의 압력이다. 5. 처방된 혈압약은 혈압이 조절되어도 계속 복용한다. 정답은 5번 처방된 혈압약은 혈압이 조절되어도 계속 복용한다입니다. 보기 1번 사람이 좁은 문으로 지나갈 때 여러 사람이 지나갈 때 어때요? 서로 부대끼고 압력이 생기잖아요. 피도 마찬가지예요. 혈관이 좁아지면 그 압력이 높아지겠죠. 자, 보기 3번 본체성 고혈압의 원인은 원인 불명입니다. 아직 정확한 원인은 파악하지 못하고 있고요. 보기 4번 심장에서 피를 짤 때의 압력, 짜는 거니까 수축기 혈압이겠죠. 복압성 요실금이 있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비만 관리를 한다. 2. 웃음요법을 권장한다. 3. 매일 줄넘기를 시킨다. 4. 수분 섭취를 제한한다. 5. 식이섬유소가 적은 음식을 제공한다. 정답은 1번 비만 관리를 한다입니다. 복압성 요실금은 복부 내에 압력이 증가해서 소변이 나오는 거예요. 복압성, 압력이거든요. 그러니까 비만이 되어지면 복부 내에 압력이 더 증가하겠죠. 그래서 비만 관리를 해야 되는 겁니다. 뇌졸중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도파민의 부족으로 발생한다. 2. 좌뇌가 손상되면 좌측 마비가 발생한다. 3. 측두엽이 손상되면 술 취한 사람처럼 비틀거린다. 4. 안정시 떨림, 무표정한 얼굴이 특징적으로 나타난다. 5. 뇌로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이 막히거나 터져서 발생한다. 정답은 5번 뇌로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이 막히거나 터져서 발생한다 입니다. 막히면 뇌경색, 터지면 뇌출혈이죠. 보기 1번 도파파 했죠. 도파민 파킨슨입니다. 보기 2번 손상된 뇌의 반대쪽이 마비가 된다고 했고요. 소뇌가 손상되면 술 취한 사람처럼 비틀거립니다. 보기 4번 안정시 떨림 이러면 파킨슨이었죠. 그래서 도파파 떨어졌죠. 천골 부위의 욕창을 예방하기 위해 도넛 모양의 베개 사용을 제한하는 이유는 1. 체위 변경이 어려우므로 2. 배설물 처리가 어려우므로 3. 피부의 건조함이 증가하므로 4. 옷을 갈아입히기가 어려우므로 5. 천골 부위의 혈액순환이 저하되므로 정답은 5번 천골 부위의 혈액순환이 저하되므로입니다. 안압 상승으로 시신경이 손상되어 시력이 저하되는 질환은 1. 백내장, 2. 결막염, 3. 녹내장, 4. 망막박리, 5. 황반변성. 정답은 3번 녹내장입니다. 안압 나오면 녹내장이죠. 녹압 백수 했습니다. 기출문제 분석을 통한 요양보호사 요점 정리 영상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짱짱짱 추천합니다. 수정체가 혼탁해져 빛이 들어가지 못하고 사물이 뿌옇게 보이게 되는 질환은 1. 결막염, 2. 녹내장, 3. 백내장, 4. 망막염, 5. 안구건조증. 정답은 3번 백내장입니다. 백내장 하면 수정체지요. 그래서 백수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쉬운 암기법 영상 봤다. 그러면 이런 문제 아주 쉽게 풀 수 있습니다.
당뇨병을 관리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고콜레스테롤 식이를 섭취한다. 2. 인슐린 주사약을 구강으로 복용한다. 3. 감염이 있는 경우 저혈당에 대비한다. 4. 운동은 식후 30분에서 1시간경에 시작한다. 5. 활동량이 증가할 경우 고혈당에 대비한다. 정답은 4번 운동은 식후 30분에서 1시간경에 시작한다 입니다. 쉬운 암기법 영상에서 저혈당 할 때에 초등학교 저학년은 활동량이 많다라고 했죠. 자, 활동량이 많아질 때 장시간 등산을 하거나 이렇게 활동량이 많아질 때에는 저혈당에 대비해야 되겠습니다. 선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만성질환이다. 2. 의식 수준이 명료하다. 3. 증상이 갑자기 나타난다. 4. 주의 집중력에 변화가 없다. 5. 진압력 장애가 발생하지 않는다. 정답은 3번 증상이 갑자기 나타난다입니다. 증상이 서서히 나타나고 만성질환인 것은 치매입니다. 대상자의 영양관리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음식이 뜨거울 때 간을 맞춘다. 2. 과일류는 하루 1회 이상 간식으로 섭취한다. 3. 철분 흡수를 돕기 위해 비타민 D를 섭취한다. 4. 동물성 단백질 위주로 하루 3끼 식사를 한다. 5. 음식을 한꺼번에 많이 만들어 놓고 계속 섭취한다. 정답은 2번 과일류는 하루 1회 이상 간식으로 섭취한다 입니다. 수분 섭취를 제한해야 하는 질환으로 옳은 것은 1. 폐렴, 2. 신부전, 3. 방광염, 4. 요실금, 5. 기관지염. 정답은 2번 신부전입니다. 결혼식을 앞둔 신부는 화장실 가고 싶으면 안 되니까 수분 섭취를 제한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제가 혹여해서 말씀드립니다. 쉬운 암기법으로 제가 알려드리는 이유는 우리 선생님들이 시험에 쉽게 잘 합격하셔서 좋은 일에 사용하시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알려드리는 것이지 결코 질병에 대해서 가볍게 여기거나 농담 삼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해하지 말아주세요. 노인이 운동을 기피하는 요인으로 옳은 것은 1. 낙상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 2. 자극에 대한 반응이 빠르다. 3. 관절의 가동 범위가 증가한다. 4. 폐조직의 탄력성이 증가한다. 5. 심장 근육의 수축력이 강해진다. 정답은 1번 낙상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 입니다. 철분제 복용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녹차에 타서 복용하게 한다. 2. 오렌지 주스와 함께 복용하게 한다. 3. 어지럼증이 있을 때마다 복용하게 한다. 4. 코팅된 약을 삼키기 힘들 때는 쪼개서 복용하게 한다. 5. 복용을 잊은 경우 2회 용량을 한꺼번에 복용하게 한다. 정답은 2번 오렌지 주스와 함께 복용하게 한다 입니다. 노인이 10년마다 추가로 받아야 하는 예방접종은 1. 결핵, 2. 홍역, 3. 폐렴구균, 4. 디프테리아, 5. 인플루엔자. 정답은 4번 디프테리아입니다. 10년마다 파디 알고 계시죠? 65세 이상 노인에게 매년 1회 권장하는 예방접종은 1. 파상풍, 2. 대상포진, 3. 말라리아, 4. 인플루엔자, 5. 디프테리아. 정답은 4번 인플루엔자입니다. 독감주사 매년 맞죠? 요양보호사가 업무 내용을 기록하는 목적은 1. 서비스의 연속성 유지, 2. 업무에 대한 책임 회피, 3. 대상자의 개인정보 공유, 4. 보호자와의 밀착 관계 형성, 5. 기관 중심의 서비스 계획 수립. 정답은 1번 서비스의 연속성 유지입니다. 다른 요양보호사에게 인수인계를 해도 서비스가 유지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장기요양기관에서 사례회의를 하는 목적으로 옳은 것은 1. 기관의 신규 사업 홍보, 2. 요양보호사의 근무평가, 3. 서비스 질의 지속적인 관리, 4. 업무와 관련된 의무교육 실시, 5. 기관 중심의 서비스 계획 수립. 정답은 3번 서비스 질의 지속적인 관리입니다. 사례회의는 대상자의 사례를 놓고 회의를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겠습니까? 지속적으로 관리를 잘 하기 위해서이겠죠.
임종이 가까운 대상자에게 나타나는 신체적 변화는 1. 호흡이 규칙적이다. 2. 소변량이 감소한다. 3. 사지가 따뜻해진다. 4. 근긴장도가 증가한다. 5. 잠자는 시간이 줄어든다. 정답은 2번 소변량이 감소한다입니다. 보기 1번 호흡은 불규칙적이고요. 사지는 점차 싸늘해집니다. 보기 4번 근육이 무력해져서 실금이나 실변을 하기도 하고요. 보기 5번 잠자는 시간은 길어집니다. 임종을 앞둔 대상자가 다음과 같이 말할 때의 임종 적응 단계는 대상자 내게 이런 일이 벌어졌어. 그렇지만 우리 아이가 결혼할 때까지만 살게 해주세요. 1. 부정 2. 분노 3. 타협 4. 우울 5. 수용 정답은 3번 타협입니다. 의사 선생님, 저 살려주시면 내 재산 절반이라도 드리겠습니다. 교회나 성당에 찾아가서 하나님 나 살려주시면 이제 착한 일만 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 다 타협의 단계입니다. 임종한 대상자의 사후관리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의치를 제거해 둔다. 2. 베개를 이용하여 자리를 올려준다. 3. 분비물이 배출되도록 옆으로 눕힌다. 4. 시트로 대상자의 얼굴에서 발끝까지 덮는다. 5. 눈이 감기지 않을 경우 거즈를 적셔 눈 위에 올린다. 정답은 5번 눈이 감기지 않을 경우 거절을 적셔 눈 위에 올린다입니다. 보기 1번 의치는 대상자의 가족과 먼저 확인을 해야 하고요. 보기 2번 베개를 이용을 해서 머리와 어깨를 올립니다. 그래서 얼굴색이 변하는 것을 예방을 해야 되겠습니다. 보기 3번 대상자는 바로 눕혀야 되고요. 분비물이 있을 경우는 닦아주면 되겠습니다. 보기 4번 얼굴은 덮지 않습니다. 실기시험 문제 계속할게요. 힘내세요. 아자! 누워있는 왼쪽 편마비 대상자의 식사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식사 도중에 맛이 어떤지 물어본다. 2. 오른쪽을 베개나 쿠션으로 지시해준다. 3. 왼쪽 입에 빨대를 고정시켜 국물을 제공한다. 4. 음식을 반 정도 삼키면 다음 음식을 넣어준다. 5. 오른쪽을 밑으로 하여 옆으로 누운 자세를 취하게 한다. 정답은 5번 오른쪽을 밑으로 하여 옆으로 누운 자세를 취하게 한다입니다. 왜 오른쪽을 밑으로 하겠습니까? 건강한 쪽을 밑으로 해서 받쳐주는 거지요. 보기 2번 마비된 쪽을 그러니까 왼쪽을 베개나 쿠션으로 지지해 주어야 되겠지요. 보기 3번 자 건강한 쪽에 빨대를 주어서 음식물을 제공하게 해야 되겠지요. 식사를 도울 때 사례를 예방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레몬 소스를 곁들인 샐러드를 제공한다. 2. 음식을 반 정도 삼키면 다음 음식을 넣어준다. 3. 식사 중에 숨을 쉬기 어려워하면 물을 제공한다. 4. 음식을 먹고 있을 때 다 먹었는지 수시로 물어본다. 5. 앉아서 상체를 약간 숙이고 턱을 당긴 자세로 먹게 한다. 정답은 5번 앉아서 상체를 약간 숙이고 턱을 당긴 자세로 먹게 한다입니다. 보기 1번 신맛이 강한 음식은 오히려 더 살에 걸리게 되어지지요. 보기 4번 음식을 먹고 있는 도중에는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경관 영양을 하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은 1. 비위관 삽입 부위에 윤활제를 바른다. 2. 비위관이 빠지면 천천히 밀어 넣는다. 3. 구토를 하면 영양액 주머니를 높여준다. 4. 영양액은 실온보다 낮은 온도로 준비한다. 5. 청색증이 나타나면 영양액 주입 소트를 늦춘다. 정답은 1번 비위관 삽입 부위에 윤활제를 바른다입니다. 비위관이 빠지거나 청색증이 생기거나 어떤 문제가 생기면 짜짜짜짜짜짜짜 관리 책임자나 간호사를 찾아야 됩니다. 우리가 함부로 하면 안 되겠습니다. 영양액은요 체온 정도의 온도가 좋습니다. 경관 영양을 하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청색증이 나타나면 비위관을 제거한다. 2. 구토 증상이 있으면 주입 속도를 늦춘다. 3. 영양액 주머니를 위장보다 높은 위치에 건다. 4. 영양액은 분당 100ml가 들어가도록 주입한다. 5. 영양액 주머니를 하루에 한 번 세척하여 말린다.
정답은 3번 영양액 주머니를 위장보다 높은 위치에 건다입니다. 보기 1번 비위관 제거하는 거, 보기 2번 주입 속도 늦추는 거, 4번 영양액 주입하는 거, 이것은 요양보호사의 업무가 아니죠. 보기 5번 영양액 주머니는요, 쉽게 이야기하면 밥그릇과 같은 거예요. 이것은 하루에 한 번 세척하는 것이 아니라 매번 세척해야 되겠지요. 가루약을 복용하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은 1. 복용 중인 물약에 섞어서 준다. 2. 쓴맛이 강한 약은 우유에 타서 준다. 3. 약을 입에 넣은 후 물을 마시게 한다. 4. 하루분의 약을 물에 녹여두고 나누어 먹인다. 5. 약을 물에 녹여 바늘을 제거한 주사기로 준다. 정답은 5번 약을 물에 녹여 바늘을 제거한 주사기로 준다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숟가락을 사용을 해서 물에 녹여서 투약하는 방법과 바늘을 제거한 주사기로 주는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대상자에게 안연고를 투약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투약한 후 눈을 가볍게 문질러 준다. 2. 눈의 바깥쪽에서 안쪽 방향으로 투여한다. 3. 안연고 투약 후 비루관을 가볍게 눌러준다. 4. 뚜껑을 열 때 처음 나오는 연고부터 사용한다. 5. 눈꺼풀 밖으로 나온 연고는 생리식염수를 적신 멸균솜으로 닦아낸다. 정답은 5번 눈꺼풀 밖으로 나온 연고는 생리식염수를 적신 멸균솜으로 닦아낸다입니다. 보기 1번 연고는요 보통 상처에 바르고 나면 문질러 주지요. 그러나 눈에 연고를 발랐다 그러면 눈 비비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안구를 대신 움직이는 겁니다. 보기 2번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투여를 하고요. 보기 3번 안약은 액체이기 때문에 넣고 나면 코로 이렇게 내려옵니다. 그것을 막기 위해서 비루관을 가볍게 눌러주는 거예요. 염증이 있는 오른쪽 귀에 물약을 넣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약을 차게 하여 넣는다. 2. 약을 넣은 후 귀 입구를 부드럽게 눌러준다. 3. 귀파키를 후 하방으로 잡아당긴 후 약을 넣는다. 4. 약을 넣은 후 오른쪽 귀를 아래로 향하게 한다. 5. 약을 넣기 전에 면봉으로 귀 속을 깨끗하게 닦는다. 정답은 2번 약을 넣은 후 귀 입구를 부드럽게 눌러준다입니다. 보기 1번 약 차게 하면 구토, 어지러움 증상이 나타나고요. 보기 3번 후 상방이죠. 보기 4번 약 넣고 나서 귀를 위로 향하게 해야 되겠고요. 보기 5번 귀 속은 닦으면 안 되겠습니다. 정맥주사 바늘을 제거한 부위를 알코올 솜으로 비비지 않고 누르는 이유는 1. 통증 감소, 2. 부종 예방, 3. 흉터 예방, 4. 피멍 발생 예방, 5. 약물 흡수 촉진. 정답은 4번 피멍 발생 예방입니다. 정맥주사를 맞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은 1. 수액병의 높이는 심장보다 낮게 유지한다. 2. 의복을 갈아입힐 때는 주사바늘을 교체한다. 3. 주사 부위가 부었을 때는 즉시 바늘을 제거한다. 4. 수액의 주입 속도가 조절해 놓은 상태로 유지되는지 확인한다. 5. 주사바늘이 제거된 후에는 주사 부위를 알코올 솜으로 비벼준다. 정답은 4번 수액의 주입 속도가 조절해 놓은 상태로 유지되는지 확인한다입니다. 보기 1번 수액병의 높이는 심장보다 높게 유지해야 되고요. 보기 2번 주사바늘 교체할 필요 없습니다. 주사바늘 빠지지 않도록 조심만 하면 되겠고요. 보기 3번 주사 부위가 부었을 때는 즉시 책임자한테 연락해야 되겠죠. 보기 5번 비벼주면 피멍듭니다. 지그시 눌러줘야 됩니다. 침대에서 누워 지내는 대상자의 침상 배설을 돕는 방법은 1. 배변 후 물티슈로 닦고 바로 옷을 입힌다. 2. 뒤처리할 때 뒤쪽에서 앞쪽으로 닦아준다. 3. 항문이 변기 중앙에 위치하도록 데워준다. 4. 배에 힘을 주기 쉽도록 침대 머리를 낮춰준다. 5. 배설물에 피가 섞여 나오면 대상자에게 확인시킨 후 버린다. 정답은 3번 항문이 변기 중앙에 위치하도록 되어준다입니다. 보기 1번 물티슈로 닦고 나서요. 마른 수건으로 물기를 닦아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번 앞쪽에서 뒤쪽으로 닦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보기 4번 배에 힘을 주기 위해서는 침대 머리를 올려주어야 됩니다. 보기 5번 배설물에 피가 섞여 나오면 시설장이나 간호사에게 보고해야 되죠. 대상자가 이동 변기에 배설할 때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변기통 안에 화장지를 깔아준다. 2. 배설물을 아침 저녁으로 처리한다.
3. 이동 변기의 높이를 침대보다 높게 한다. 4. 이동 변기 옆에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아준다. 5. 두 발이 바닥에 닿지 않게 이동 변기에 앉힌다. 정답은 1번 변기통 안에 화장지를 깔아준다 입니다. 보기 3번 이동 변기 높이는 침대 높이와 같게 해야 되죠. 보기 4번 이동 변기 밑에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아줍니다. 이동 변기 옆에 아니고요.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건 이동 변기 앞에 깔아준다 라고 되어 있는데 앞도 아닙니다. 반드시 밑에 깔아준다 기억하시고요. 보기 5번 두 발이 바닥에 닿게 이동 변기에 앉혀야 되겠습니다. 기저귀를 사용하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기저귀를 하루에 3번 교환한다. 2. 둔부에 발적이 있으면 연고를 발라준다. 3. 오염된 기저귀는 바깥면이 보이도록 말아서 버린다. 4. 바지를 내린 후 면 덮개를 덮고 기저귀를 교환한다. 5. 허리를 들 수 없으면 엎드린 채로 기저귀를 교환한다. 정답은 3번 오염된 기저귀는 바깥면이 보이도록 말아서 버린다 입니다. 보기 4번 덮개를 먼저 덮어야 되겠고요. 보기 5번 허리를 들 수 없으면 옆으로 돌려 눕힌 후에 기저귀를 교환해야 되겠습니다. 유치도뇨관을 하고 있는 대상자가 소변을 보고 싶다고 할 때 먼저 해야 할 일은 1. 수분 섭취를 제한한다. 2. 유치도뇨관을 제거한다. 3. 화장실을 이용하도록 돕는다. 4. 유치도뇨관의 연결관을 잠근다. 5. 아랫배에 팽만감이 있는지 확인한다. 정답은 5번 아랫배에 팽만감이 있는지 확인한다 입니다. 유치도뇨관을 통해서 소변이 잘 배출되고 있는지 확인해야 되겠죠. 유치도뇨관을 삽입하고 있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소변 주머니는 허리보다 높은 위치에 둔다. 2. 금기사항이 없으면 수분 섭취를 권장한다. 3. 소변이 밖으로 새는 경우 유치도뇨관을 제거한다. 4. 유치도뇨관이 방광에 고정되어 있는지 당겨서 확인한다. 5. 유치도뇨관을 유지하고 있는 동안에는 움직임을 제한한다. 정답은 2번 금기사항이 없으면 수분 섭취를 권장한다 입니다. 보기 1번 소변 주머니는 방광 위치보다 높게 두지 않습니다. 높게 하면은요 소변이 역류되어서 감염될 위험이 있습니다. 대상자의 구강 청결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입안을 닦아낼 때는 목젖까지 닦는다. 2. 일회용 스펀지로 치약을 묻혀 닦는다. 3. 대상자를 똑바로 눕힌 자세에서 닦는다. 4. 구강 점막에 염증이 있으면 구강 청정제로 닦는다. 5. 위쪽 잇몸과 이를 닦은 후 아래쪽 잇몸과 이를 닦는다. 정답은 5번 위쪽 잇몸과 이를 닦은 후 아래쪽 잇몸과 이를 닦는다 입니다. 위쪽 먼저 하고 아래쪽입니다. 위, 아래. 대상자의 의치 관리와 사용을 돕는 방법은 1. 의치를 뜨거운 물에 담가둔다. 2. 의치를 세척한 후 끼고 자게 한다. 3. 의치를 물로 헹군 후 건조기로 말린다. 4. 의치를 뺄 때에는 아래쪽을 먼저 뺀다. 5. 칫솔에 의치 세정제를 묻혀 의치를 닦는다. 정답은 5번 칫솔에 의치 세정제를 묻혀 의치를 닦는다 입니다. 보기 1번 뜨거운 물에 담가두면 변형 오고요. 보기 4번 위, 아래입니다. 두발 전용 세정제를 사용하여 대상자의 머리를 청결하게 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머리를 물로 적신 후 두발 전용 세정제를 충분히 발라준다. 2. 두발 전용 세정제를 바른 후 거품이 나게 마사지한다. 3. 따뜻한 물로 머리때와 기름기를 씻어낸다. 4. 두발 전용 세정제를 사용한 후 린스로 헹군다. 5. 젖은 수건으로 충분히 닦아준다. 정답은 2번 두발 전용 세정제를 바른 후 거품을 나게 마사지한다 입니다. 두발 전용 세정제는 물 없이 머리를 청결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과 관련된 단어가 나오면 정답이 아닌 겁니다. 대상자의 침상 세면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침대를 수평으로 하여 눕힌다. 2. 눈곱이 있는 눈을 먼저 닦는다. 3. 코, 뺨, 눈, 귀, 목 순서로 닦는다. 4. 면봉으로 귀 안쪽을 깊숙이 닦는다. 5. 코틀이 코 밖으로 나와 있으면 깎아준다.
정답은 5번 코털이 코 밖으로 나와 있으면 깎아준다입니다. 보기 1번 침상 세면할 때는 침대 머리를 높이는 것이 좋겠고요. 눈은요 눈곱이 없는 쪽부터 먼저 닦아야 되겠죠. 보기 3번 위에서 아래로 중앙에서 가로 이 원칙으로 닦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눈, 코, 뺨, 입을 먼저 하고요. 그 다음에 주변에 있는 거 이마, 귀, 목 순서로 닦으면 되겠습니다. 면봉으로 귀 안쪽까지 닦으면 안 되겠죠. 귀 뒷면, 귓바퀴 닦으면 되겠습니다. 대상자의 침상 목욕을 도울 때 발에서 허벅지 쪽으로 닦는 이유는 1. 욕창을 예방하기 위해 2. 에너지 소모를 줄이기 위해 3. 피부 건조증을 완화하기 위해 4. 관절의 변형을 예방하기 위해 5. 정맥 혈액을 심장 쪽으로 보내기 위해 정답은 5번 정맥 혈액을 심장 쪽으로 보내기 위해입니다.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에게 단추가 없는 상의를 입히는 순서로 옳은 것은 1. 머리 왼팔 오른팔 2. 머리 오른팔 왼팔 3. 왼팔 머리 오른팔 4. 왼팔 오른팔 머리 5. 오른팔 머리 왼팔 정답은 5번 오른팔 머리 왼팔입니다. 입마저 입을 땐 마비대 쪽 먼저다. 그리고 머리나 수액은 가운데 쏙 들어간다. 알고 계시죠? 요점 정리 100분으로 끝내기 쉬운 암기법 영상 참고하세요. 사지마비 대상자를 침상에서 일으켜 앉힐 때 지지해야 하는 신체 부위는 정답은 1번입니다. 사지마비 대상자, 편마비 대상자, 침대에서 이렇게 앉히는 문제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데요. 편마비는 엉이었습니다. 어깨와 엉덩이고요. 사지마비는 목과 어깨입니다. 그림 잘 봐주세요.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의 체위 변경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도넛베개로 천골 부위를 지지한다. 2. 욕창이 있으면 체위 변경 횟수를 늘린다. 3. 딱딱하고 표면이 거친 쿠션을 받쳐준다. 4. 대상자의 옷을 잡아당겨 체위를 변경한다. 5. 의자에서는 2시간마다 체위를 바꾸어 준다. 정답은 2번 욕창이 있으면 체위 변경 횟수를 늘린다입니다. 보기 1번 도넛베개는 사용하지 않고요. 보기 4번 우리 어르신들 욕창도 잘 생기고 하기 때문에 표면이 거친 쿠션 적합하지 않을 겁니다. 보기 5번 의자에서는 1시간마다 침대에서는 2시간마다 체위를 바꾸어 줍니다. 대상자가 의자에서 앉아 있다가 일어설 때 정상 반응으로 옳은 것은 보기는 직접 확인하세요. 정답은 1번입니다. 상체는 약간 숙이고 발은 약간 뒤로 간 자세입니다. 왼쪽 편마비 대상자가 바닥에서 휠체어로 이동할 때 돕는 방법은 정답은 2번입니다. 이 문제는 마비된 손과 발을 사용하느냐 안 하느냐를 잘 보면 되겠죠. 그래서 건강한 쪽을 사용하는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휠체어를 접는 순서로 옳은 것은 가. 잠금 장치를 잠그고 발 받침대를 올린다. 나. 양쪽 팔걸이를 모아 접는다. 다. 시트 가운데를 잡고 들어 올린다. 보기는 직접 확인하세요. 정답은 2번 가, 다, 나입니다. 제일 먼저 잠금 장치 잠그고 발 받침대를 올립니다. 그리고 나면 가운데 있는 시트를 탁 잡아서 올리면 반으로 확 접히죠. 그리고 나서 양쪽 팔걸이를 접습니다. 다음 그림에서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의 지팡이 보행을 도울 때 지팡이 끝을 놓는 위치로 옳은 것은 1. 가 2. 나 3. 다 4. 라 5. 마 정답은 1번 가입니다. 지팡이 위치는 위로 15cm, 옆으로 15cm예요. 그러면 가 아니면 마가 정답인데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이니까 왼손으로 지팡이를 짚겠죠. 그래서 정답은 가가 되겠습니다. 보행 벨트를 사용하여 편마비 대상자의 보행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고무 받침이 닳았는지를 확인한다. 2. 보행 벨트를 가슴 위치에 고정한다. 3. 보행 벨트를 대상자의 피부에 밀착시켜 고정한다. 4. 대상자의 마비 쪽 뒤에서 보행 벨트 손잡이를 잡는다. 5. 건강한 쪽 보행 벨트 손잡이는 대상자 스스로 잡게 한다.
정답은 4번 대상자의 마비 쪽 뒤에서 보행벨트 손잡이를 잡는다입니다. 보기 1번 보행벨트는 고무 받침이 없지요. 벨트 손잡이 바느질 상태나 패드 상태를 확인을 해야 되겠고요. 보기 2번 보행벨트니까 허리에 고정을 해야 되겠지요. 다음 그림과 같이 척추 고정판을 사용하여 대상자를 이동할 때 고정하는 위치로 옳게 짝지은 것은 1. 가, 나, 다 2. 가, 다, 마 3. 나, 다, 라 4. 나, 라, 마 5. 다, 라, 마 정답은 3번 나, 다, 라입니다. 무릎, 손목과 엉덩이, 위, 팔 순서로 고정합니다. 그림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복지용구의 용도로 옳은 것은 1. 침상에서 용변 해결하기 2. 누운 자세에서 머리 감기기 3. 침상 옆에 놓고 앉아 배설하기 4. 신체 압력을 분산하여 욕창을 예방하기 5. 자세 변환 후 신체 부위를 편안하게 지지하기 정답은 1번 침상에서 용변 해결하기입니다. 다음 그림과 같은 자세 변환용 쿠션을 선택할 때 고려해야 하는 사항은 1. 커버는 분리되지 않아야 한다. 2. 변색과 탈색이 되지 않아야 한다. 3. 충전재는 커버 밖으로 나와 있어야 한다. 4. 마찰이 적은 소재로 잘 미끄러져야 한다. 5. 지퍼는 사용하기 쉽게 노출되어 있어야 한다. 정답은 2번 변색과 탈색이 되지 않아야 한다입니다. 보기 5번 지퍼는 신체와 접촉되지 않도록 감춰져 있어야 합니다. 대상자의 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물품 관리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카테터 등 고무 제품은 햇볕에 말린다. 2. 사용한 물품은 모아서 한꺼번에 소독한다. 3. 가래가 담긴 흡인병은 주 1회 깨끗이 닦는다. 4. 혈액이 묻은 물품은 더운 물로 닦고 찬물로 헹군다. 5. 사용한 카테터는 분비물이 빠지도록 물에 담가둔다. 정답은 5번 사용한 카테터는 분비물이 빠지도록 물에 담가둔다입니다. 보기 1번 고무 제품을 햇볕에 말리면요 변색되거나 갈라지고요. 보기 3번 흡인병은 1일 1회 이상 깨끗이 닦습니다. 보기 4번 혈액이 묻은 물품은 찬물로 닦고 더운 물로 헹굽니다. 분비물을 처리할 때 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가래가 묻은 시트는 소각 처리한다. 2. 배설물이 묻은 세탁물은 따로 세탁한다. 3. 소변이 묻은 기저귀는 말려서 재사용한다. 4. 혈액이 묻은 의류는 뜨거운 물에 담가둔다. 5. 손은 흐르는 물로 씻은 후 젖은 수건으로 닦는다. 정답은 2번 배설물이 묻은 세탁물은 따로 세탁한다입니다. 재가 대상자의 낙상을 예방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길고 헐렁한 옷을 입힌다. 2. 전기 코드는 바닥에 고정한다. 3. 크기가 넉넉한 신발을 신긴다. 4. 취침 시 침대는 허리 높이로 맞춘다. 5. 조명은 자다가 깨도 켤 수 있도록 가까이 둔다. 정답은 5번 조명은 자다가 깨도 켤 수 있도록 가까이 둔다입니다. 보기 4번 취침 시 침대는 최대한 낮춰야 되겠죠. 그리고 보기로 자주 나오는 거 문턱은 낮추는 것이 아니라 없앤다. 이것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대상자의 낙상을 예방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방과 현관의 문턱을 제거한다. 2. 조도가 낮은 전등을 설치한다. 3. 보행 시 편안한 슬리퍼를 신긴다. 4. 화장실 사용이 쉽도록 침대 난간을 내려놓는다. 5. 외출 시 엘리베이터보다 계단을 이용하도록 한다. 정답은 1번 방과 현관의 문턱을 제거한다입니다. 실수하기 쉬운 거 문턱을 낮춘다 그러면 틀린 겁니다. 문턱 없애야 됩니다. 보기 2번 조도는요 빛의 밝기를 말합니다. 조명 밝아야 되겠죠. 보기 3번 신발은요 꼭 만든 신발 신겨야 되겠습니다. 시설에서 화재가 발생하였을 때 대피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마른 수건으로 입을 감싼다. 2. 숨을 깊이 들이마시며 대피한다. 3. 화재 장소의 반대 방향 비상구로 이동한다. 4. 화재가 발생한 장소의 방화문을 열어놓는다. 5. 허리를 펴고 양손으로 벽을 짚으며 이동한다.
정답은 3번 화재 장소의 반대 방향 비상구로 이동한다입니다. 보기 1번 젖은 수건으로 입을 감쌉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기저귀 사용 돕기나 대부분의 것은 마른 수건으로 대상자의 물기를 닦은 다음에 했었죠. 그러나 화재가 발생했을 때는 젖은 수건으로 한다는 거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보기 2번 숨을 깊이 들이마시면 뜨거운 공기가 폐로 들어가기 때문에 안 되겠죠. 보기 4번 방화문 열어두면 안 되겠고요. 보기 5번 자세를 낮추고 한 손으로 벽을 짚으면서 이동합니다. 고혈압 대상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저염 조리 음식은 1. 간장에 재운 깻잎 장아찌 2. 묵은지를 넣은 부대찌개 3. 카레가루를 입혀 구운 삼치 4. 우렁이를 넣고 끓인 강된장 5. 고추장으로 버무린 오이지 무침 정답은 3번 카레가루를 입혀 구운 삼치입니다. 실수하기 쉬운 거 4번 강된장인데요. 된장은 고혈압 대상자에게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이런 된장! 당뇨병 대상자의 혈당 관리에 도움이 되는 혈당 지수가 낮은 식품은 1. 미역 2. 감자 3. 수박 4. 식빵 5. 흰밥 정답은 1번 미역입니다. 대상자의 침구를 관리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푹신한 매트리스를 사용한다. 2. 오리털 이불은 햇볕에 말린다. 3. 재봉선이 없는 시트를 사용한다. 4. 습기를 흡수하는 베개 속을 사용한다. 5. 침대 커버는 한 달에 한 번 세탁한다. 정답은 3번 재봉선이 없는 시트를 사용한다입니다. 보기 1번 단단하고 탄력성과 지지력이 뛰어난 매트리스를 사용해야겠고요. 오리털 이불은 그늘에서 말립니다. 보기 4번 습기를 베개 속이 다 흡수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안 되겠죠. 습기를 흡수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재가 대상자의 주거 환경을 안전하게 관리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얼굴을 비치도록 조명을 설치한다. 2. 다리 간격이 넓은 식탁을 사용한다. 3. 거실과 방이 구분되도록 문턱을 설치한다. 4. 사용하기 편하도록 깊은 욕조를 선택한다. 5. 열고 닫기 편하도록 둥근형 문고리를 설치한다. 정답은 2번 다리 간격이 넓은 식탁을 사용한다 입니다. 보기 3번 문턱은 없앤다고 했지요. 보기 4번 욕조는 높이가 낮아야 보다 더 안전하겠죠. 보기 5번 자 문고리는요. 막대형 문고리 요즘에 많이 설치하죠. 막대형 문고리가 좋습니다. 치매 대상자가 제공된 음식을 못 먹고 쳐다보고만 있을 때 대처 방법은 1. 식사할 때까지 옆에 계속 있어준다. 2. 계속 거부하면 음식을 치운다고 한다. 3. 식사하는 방법을 순서대로 가르쳐준다. 4. 식사를 거르면 건강에 해롭다고 설명한다. 5. 스스로 먹을 때까지 음식을 그대로 놔둔다. 정답은 3번 식사하는 방법을 순서대로 가르쳐준다입니다. 인지 기능이 저하된 치매 대상자의 일상생활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새로운 습관을 갖도록 도와준다. 2. 여가 생활을 침상에서 하게 한다. 3. 가구를 바꾸어 기분 전환을 돕는다. 4. 익숙한 사람과 규칙적인 생활을 하게 한다. 5. 할 수 있는 일을 서서히 줄여 대신해 준다. 정답은 4번 익숙한 사람과 규칙적인 생활을 하게 한다입니다. 치매 대상자에게는요. 환경 변화는 적합하지 않고요. 규칙적인 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기능을 최대한 살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치매 대상자가 시설에서 반복적으로 집에 언제 가요? 라고 할 때 대처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질문을 못 들은 척 한다. 2. 시설의 규칙을 설명한다. 3. 마당에 꽃을 보러 나가자고 한다. 4. 복잡한 일거리를 주어 집중하게 한다. 5. 가족을 기다릴 수 있도록 문 앞에 의자를 놓아준다. 정답은 3번 마당에 꽃을 보러 나가자고 한다입니다. 치매 대상자가 반복적인 질문과 행동을 할 때는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리고 단순한 일거리를 제공하는 것이 좋습니다. 치매 대상자의 음식 섭취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배회가 있는 대상자는 섭취 열량을 줄인다. 2. 특정 음식을 좋아하면 계속 그 음식을 준다. 3. 배고픔을 호소할 때마다 음식을 충분히 준다. 4. 손잡이가 작고 가벼운 숟가락을 사용하게 한다. 5. 치매 말기에는 갈거나 으깬 걸쭉한 음식을 준다.
정답은 5번 치매 말기에는 갈거나 으깬 걸쭉한 음식을 준다입니다. 보기 4번 치매 대상자는 숟가락이 가벼우면 들고 있는 걸 잊어버리기 때문에 약간 무거운 숟가락이 좋습니다. 집안에서 배회하는 치매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방을 바꾸어 준다. 2. 창문을 열어 환기한다. 3. 집안 조명을 어둡게 한다. 4. 텔레비전을 크게 켜 놓는다. 5. 자녀와의 추억에 대해 이야기한다. 정답은 5번 자녀와의 추억에 대해 이야기한다입니다. 배회하는 치매 대상자 돕는 방법, 배회 코스 집안에 만드는 거 도움되고요. 배회하니까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알 수 있도록 현관이나 출입문에 배를 달 수 있습니다. 창문이나 출입이 가능한 문은 잠궈 두어야 되겠죠. 텔레비전 소리는 크게 하지 않습니다. 집안도 어둡게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텔레비전 소리를 크게 했을 경우에 집안에 누군가가 있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집안이 어두울 경우에는 물건이 있는 거, 옷걸이에 옷이 걸려 있는 것을 보고 누군가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더 불안해할 수가 있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 고양이나 가족에 대한 대화로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리는 것이 좋습니다. 치매 대상자가 잠옷을 벗으려 하며 초조하게 복도를 배회하고 있을 때 대처 방법은 1. 침실을 바꾸어 준다. 2. 창문을 열어 환기한다. 3. 라디오를 크게 틀어준다. 4. 복도 조명을 어둡게 한다. 5. 잠옷이 젖었는지 확인한다. 정답은 5번 잠옷이 젖었는지 확인한다입니다. 치매 대상자는 자신이 원하는 바를 잘 표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하는 이면의 의미가 무엇일지 짐작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망상이 있는 치매 대상자가 다음과 같이 말할 때 대처 방법으로 옳은 것은 치매 대상자 내 밥에 농약을 넣었어. 죽을까봐 안 먹어. 1. 누가 넣었다고 생각하세요? 2. 그럼 지금 경찰에 신고할게요. 3. 안 넣었으니까 안심하고 드세요. 4. 왜 농약을 넣었다고 생각하세요? 5. 제가 먼저 먹어볼게요. 같이 드세요. 정답은 5번 제가 먼저 먹어볼게요. 같이 드세요. 입니다. 치매 대상자가 큰 소리로 욕을 하며 베개를 던지려고 할 때 대처 방법은 1. 신속하게 자리를 피한다. 2. 힘으로 제압하며 진정시킨다. 3. 방 안에 혼자 있게 하여 행동을 수정한다. 4. 화가 난 것을 이해한다고 부드럽게 말한다. 5. 폭력적인 행동을 계속하면 퇴소시킨다고 경고한다. 정답은 4번 화가 난 것을 이해한다고 부드럽게 말한다입니다. 목욕을 시키기 위해 치매 대상자의 옷을 벗기려 하자 거칠게 발버둥 칠 때 대처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혼자서 목욕하라고 말한다. 2. 행동을 신속하게 제지한다. 3. 목욕하기 싫은 이유를 물어본다. 4. 여러 요양보호사와 함께 목욕을 시킨다. 5. 목욕을 중지하고 조용한 방에서 쉬게 한다. 정답은 5번 목욕을 중지하고 조용한 방에서 쉬게 한다입니다. 보기 2번처럼 거칠게 행동할 때에는 자극을 주는 행동보다는 조용한 장소에서 쉬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기 3번 치매 대상자 문제가 나오면 물어본다 이런 거 정답 아니라고 했습니다. 치매 대상자가 해질녘만 되면 다른 대상자의 사물함에서 옷을 꺼낼 때 대처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어르신 옷을 같이 찾아봐요 라며 이끈다. 2. 왜 남의 옷을 가져가세요 라며 소리친다. 3. 옷은 내일 찾고 주무세요 라고 조명을 끈다. 4. 남의 옷에 손을 대면 안 돼요 라며 옷을 정리한다. 5. 자꾸 이러시면 독방으로 가셔야 해요 라며 단호하게 말한다. 정답은 1번 어르신 옷을 같이 찾아봐요 라며 이끈다가 정답입니다. 치매 대상자가 곁에 있는 이성을 항상 만지려고 하는 성적 행동을 보일 때 대처 방법은 1. 행동을 할 때마다 다른 방에 격리한다. 2. 일시적인 행동입으로 멈출 때까지 기다린다. 3. 큰 소리로 야단을 쳐서 행동을 멈추도록 한다. 4. 행동을 멈추지 않으면 보호자에게 연락한다고 말한다. 5. 프로그램 진행 시 이성과 거리를 두어 좌석을 배치한다. 정답은 5번 프로그램 진행 시 이성과 거리를 두어 좌석을 배치한다입니다. 치매 대상자가 바지를 내려 성기를 노출하고 있을 때 대처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추운데 왜 옷을 벗으세요? 2. 이러시면 참 당황스러워요. 3. 바지가 불편하신가 보네요. 4. 어린아이처럼 행동하지 마세요. 5. 지금 저에게 성희롱하는 거예요?
정답은 3번 바지가 불편하신가 보네요 입니다. 치매 대상자의 성적인 행동은 대부분 옷이 불편하다, 화장실 가고 싶다, 목욕하고 싶다 등의 표현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함께 알아둘 것, 사람들이 보는 곳에서 자위행위를 한다거나 하는 부적절한 성적인 행동을 할 때에는 벌과 보상을 적절히 사용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라는 것, 좋아하는 인형을 가지고 가겠다라고 경고하는 것, 이런 것도 도움이 된다라는 것 함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대상자와 비언어적 의사소통을 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팔짱을 끼고 앉는다. 2. 손가락으로 지적한다. 3. 시선을 한 곳에 고정한다. 4. 대화 중간에 긴 침묵을 갖는다. 5. 대상자를 향해 몸을 약간 기울인다. 정답은 5번 대상자를 향해 몸을 약간 기울인다 입니다. 나와 이야기를 할 때에 상대방이 나를 향해서 몸을 약간 기울이면 아, 이 사람이 나의 이야기를 적극적으로 경청하고 있구나 하는 이런 느낌이 들겠죠. 그러나 이와 비슷하지만 몸을 앞으로 구부리는 태도는 좋은 태도가 아닙니다. 요양보호사가 대상자와 효과적인 의사소통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자신은 항상 옳다고 말한다. 2. 모든 일의 전문가라고 말한다. 3. 자신감 없는 소극적인 태도로 말한다. 4. 나쁜 내용을 회고하거나 상기시키지 않는다. 5. 대상자의 말을 자신의 경험에 비추어 해석한다. 정답은 4번 나쁜 내용을 회고하거나 상기시키지 않는다입니다. 다음과 같이 의사소통할 때 도움이 되는 대상자는 이미지 전달이 어려운 사물은 직접 만져보게 한다. 대상자를 중심으로 오른쪽 왼쪽을 설명하여 원칙을 정해둔다. 1. 시각장애 2. 청각장애 3. 언어장애 4. 진압력장애 5. 주의력 결핍장애. 정답은 1번 시각장애입니다. 시각장애 대상자이기 때문에 직접 만져보게 하겠죠. 청각 기능이 저하된 대상자와 의사소통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고음의 큰 소리로 말한다. 2. 빠른 속도로 반복하여 말한다. 3. 친근하게 느끼도록 반말로 말한다. 5. 대상자의 귀에 대고 속삭이듯 말한다. 5. 밝은 장소에서 입을 크게 벌리며 말한다. 정답은 5번 밝은 장소에서 입을 크게 벌리고 말한다입니다. 청각 기능이 저하되었으니까 눈을 보면서 정면에서 이야기해야 되겠죠. 그리고 천천히 차분하게 이야기해야 될 겁니다. 이해가 될 때까지 반복해서 하고 이해했는지 확인도 해야 되겠죠. 밝은 방에서 입모양을 크게 하고 시선을 맞추면서 해야 됩니다. 보청기는요. 내 귀에 들어오는 입력은 크게 해야 되겠죠. 출력은 반대로 낮게 해야 됩니다. 시각장애 대상자와 의사소통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요양보호사를 중심으로 방향을 설명한다. 2. 촉각을 이용하여 사물에 대한 정보를 전달한다. 3. 대상자를 만나면 말보다 신체 접촉을 먼저 한다. 4. 이쪽 저쪽 등의 지시대명사를 사용하여 대화한다. 5. 대상자와 마주보고 눈짓으로 신호를 주며 대화한다. 정답은 2번 촉각을 이용하여 사물에 대한 정보를 전달한다입니다. 시각장애인이니까 촉각을 이용해서 정보 전달하는 게 좋겠죠. 보기 1번 대상자 중심으로 상대방 중심으로 방향을 설명을 해야 되겠죠. 보기 3번 시각장애 대상자에게 이야기할 때 갑자기 누군가가 와가지고 툭 쳐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대상자가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적합하지가 않습니다. 보기 4번과 5번처럼 시각장애인인데 이쪽 저쪽 설명하는 거, 눈짓으로 신호를 주는 거 적합하지가 않겠죠? 진압력 장애가 있는 대상자와 의사소통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주의사항에 대해 자세히 설명한다. 2. 대상자의 미래 계획을 함께 세운다. 3. 대중매체에 나오는 신조어를 사용한다. 4. 장소, 날짜, 시간에 대해 자주 인식시킨다. 5. 친밀감을 표현하기 위해 별명을 사용한다. 정답은 4번 장소, 날짜, 시간에 대해 자주 인식시킨다 입니다. 진압력 나오면 무조건 장소, 날짜, 시간과 관련된 거 찾으면 되겠습니다. 대상자에게서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는 약물 복용 방법은 1. 고지혈증 약을 물과 함께 복용한다. 2. 고혈압 약을 자몽 주스와 함께 복용한다. 3. 철분제를 오렌지 주스와 함께 복용한다. 4. 차광 보관된 니트로글리세린을 복용한다. 5. 가운데 절단선이 있는 알약을 잘라 복용한다.
정답은 2번 고혈압 약을 자몽 주스와 함께 복용한다입니다.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는 약물 복용 방법이니까 잘못 복용하고 있는 거지요. 제가 보기 2번 자몽 주스 할 때 자몽 주스 참으라고 했지요. 정답 2번입니다. 대상자가 떡을 먹던 중 갑자기 양손으로 목을 잡고 괴로워할 때 대처 방법으로 옳은 것은 보기는 직접 확인하세요. 정답은 1번입니다. 질식이 일어났을 때 의식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로 나누어지지요. 이 경우는 의식이 있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하임리히법을 한다. 자, 보기 1번과 2번 차이 아시겠죠? 자, 위치가 대상자의 배꼽과 명치 중간입니다. 손목 골절이 의심되는 대상자를 위한 응급처치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냉찜질을 한다. 2. 손목을 움직여 보게 한다. 3. 튀어나온 뼈를 눌러준다. 4. 구부러진 손목 관절은 펴준다. 5. 손상 부위는 심장보다 낮게 한다. 정답은 1번 냉찜질을 한다입니다. 그 외에도요. 스스로 움직이게 해서는 안 되겠죠. 그리고 손상 부위의 장신구는 제거해야 될 겁니다. 튀어나온 뼈 직접 압박해서는 안 되고요. 상황에 따라서 필요하면 부목을 할 수도 있습니다. 계단에서 넘어진 대상자가 오른쪽 팔에 통증을 호소하며 부종과 출혈이 관찰될 때 응급처치 방법은 1. 진통제를 제공한다. 2. 팔을 잡아 움직여본다. 3. 통증 부위를 마사지한다. 4. 부종 부위에 온찜질을 한다. 5. 출혈 부위에 멸균 거즈를 대고 치열한다. 정답은 5번 출혈 부위에 멸균 거즈를 대고 치열한다입니다.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는 대상자에게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분당 60회의 속도로 가슴을 압박한다. 2. 얼굴을 옆으로 돌려 기도를 개방한다. 3. 양팔의 팔꿈치를 곧게 펴서 가슴을 압박한다. 4. 대상자의 가슴이 약 2cm 눌릴 수 있게 살짝 압박한다. 5. 반응 확인, 가슴 압박, 도움 요청, 기도 유지 순으로 실시한다. 정답은 3번 양팔의 팔꿈치를 곧게 펴서 가슴을 압박한다입니다. 보기 1번 분당 100에서 120회고요. 보기 2번 심폐소생술일 때는 머리를 뒤로 젖혀서 기도를 유지하지요. 경련일 때는 얼굴을 옆으로 돌려서 기도를 유지합니다. 보기 4번 대상자의 가슴이 약 5cm 정도 강하게 압박을 하고요. 보기 5번 반도가기 순서로 하지요. 쉬운 암기법 영상을 보고 오셔야만 기출문제 풀이 이해가 쉽습니다.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는 대상자에게 시행하는 심폐소생술 단계로 옳은 것은 1. 반응 확인 가슴 압박 기도 유지 인공호흡 도움 요청 2. 반응 확인 가슴 압박 인공호흡 기도 유지 도움 요청 3. 반응 확인 도움 요청 가슴 압박 기도 유지 인공호흡 4. 반응 확인 기도 유지 인공호흡 도움 요청 가슴 압박 5. 반응 확인 인공호흡 도움 요청 가슴 압박 기도 유지. 정답은 3번 반응 확인 도움 요청 가슴 압박 기도 유지 인공호흡입니다. 뭐가 나와야 됩니까? 그렇죠. 반도가기. 쉬운 암기법 영상 보셨으면 뭐 이 정도 문제 껌이죠. 대상자에게 심폐소생술을 할 때 자동 심장 충격기를 사용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왼쪽 빗장뼈 밑과 오른쪽 중간 겨드랑선에 패드를 붙인다. 2. 패드를 붙인 후 전원을 켠다. 3. 심장 리듬 분석 중에는 인공호흡을 한다. 4. 제세동을 위한 충전 중에는 가슴 압박을 한다. 5. 충격이 전달된 즉시 대상자의 반응과 호흡을 재확인한다. 정답은 4번 제세동을 위한 충전 중에는 가슴 압박을 한다입니다. 보기 1번 오빛 왼중겨 아시나요? 쉬운 암기법 영상 참고하시고요. 보기 2번 전원 패배하고 나면 했죠. 전원 켜고 패드를 붙입니다. 패드 부착 위치 확인을 하시고요. 보기 3번 심장 리듬 분석 중에는 손을 떼어야 되겠습니다. 보기 5번 충격이 전달된 즉시 가슴 압박을 해야 됩니다. 요양보호사 공부 방법입니다. 요점 정리를 하신 다음에 기출문제 풀어보시기를 권해드리는데요. 기출문제 분석을 통한 요양보호사 요점 정리 일단 올라온 것은 필기편만 올라와 있습니다. 기출문제 자료들을 다 분석을 해서 그걸 토대로 요점을 정리했어요. 추천드리고요. 나는 그냥 짧게 보고 싶다 하신 분들은 요점 정리 100분으로 끝내기
필기, 실기 한꺼번에 되어 있는 거 보시고요. 아, 이것도 필요 없다. 나 더 짧은 거 봐도 된다 하시는 분들은 요양보호사 시험 꼭 알고 가야 하는 기초 요점 정리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쉬운 암기법 영상 외워야 하는 거 쉽게 암기하는 방법 올려뒀습니다. 최신 영상으로 보시기를 바라고요. 기출문제 그 다음부터는 입맛대로 골라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학습에 어려움이 있는 분들께 요양보호 채널 알리기도 알고 계시죠? 수고 많으셨습니다. 빠염!